먼저 이걸 질문드리겠습니다. ETF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일단 ETF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일단은 ETF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 얘기하기 전에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네,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좋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2020년의 키워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음, 그리고 벼락거지. 음, 코로나19가 와서 예,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그랬는데 그 코로나19의 충격만큼이나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금해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예,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한순간에 거지가 네. 됐다라고 해서 벼락거지라는 네. 말이 이제 굉장히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집값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주식도 예, 주식 거의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자산 가격이 초저금리가 오면서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주식 시장으로 많이 오셨죠. 예, 예.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ETF 시장으로도 많이 오면서 ETF 시장도 이제 많이 발달하 작년에 이제 성장을 했죠. 많이 예. 성장을 했는데요. ETF는 이제 초보시니까 네.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네. 어렵죠.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네. 불리는데 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음. 거래소에 상장해서 음.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ETF의 장점은 첫 번째로 편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펀드 가입하려면 은행이나 맞습니다. 증권사 가서 네. 가입 뭐 서류 쓰고 해야 되는데 네네네. ETF 살려면 그냥 저기 뭐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에서 맞습니다. 바로 네. 직접 살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결정해서. 네. 예. 지금 뭐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음.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 핸드폰에 이제 MTS라고 트레이딩 시스템을 깔고 거기에 접속만 하면은 네.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게 이제 ETF다 보니까 간편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간편한데 저렴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증권사에 가고 은행에서 가면은 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뭔가 많은 업무를 해주잖아요. 네, 뭐 설명도 해주고 그렇죠. 해주죠. 근데 예. 이제 ETF는 내가 직접 매매하기 때문에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안 들다 보니까 보수도 저렴하고 예.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다 보니까 예.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음. 뭐 일부 분들은 이제 오해하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 ETF는 펀드 ETF도 매니저가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저희 밑에 그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서운해하는데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예. 금융공학 전문한 석사 박사들이 운영을 합니다. 석박사들이 운영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예. 대신 이 친구들이 막 리서치를 해가지고 뭐 종목을 고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퀀트 기반으로 해서 여러 펀드를 이제 동시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운영하는 보수도 이제 저렴해지는 거죠.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제 언택트 시대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투명하다. 과거의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펀드를 맡겼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ETF는 어떤 지수를 어떤 방식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운영이 될지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택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닌가. 그런 거 이제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럼 ETF를 투자할 때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ETF 투자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500개에 가까운 ETF가 네. 상장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ETF 좋다네 나도 한번 ETF 투자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고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좀 있긴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순자산 규모가 큰 ETF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뭐 규모가 클수록 뭐가 이득이 있나요?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투자를 했고 오래된 검증됐다. 펀드라는 검증된 거니까 초보 투자자라면 순자산에 먼저 큰 ETF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ETF 펀드의 보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펀드 보수가 운용 보수, 그 다음에 뭐 판매 보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총 보수가 있어요. 총 보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르는 기타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보수는 보수요? 예. 펀드에서 돈을 받으면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보수. 그다음에 지수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수 수수료. 그리고 펀드도 1년에 이제 한 번마다 이제 감사를 받는데 펀드 감사를 받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용 이런 기타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펀드 규모가 클수록
작아집니다.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예.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대단지 아파트에 예. 관리비가 싼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네. 규모가 큰 게 똑같은 펀드가 있다면 규모가 큰 게 유리하다. 음.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예. 유동성, 거래량. 거리랑. 일부 펀드들은 이제 거래가 잘 안 되고 음. 뭐 그래서 사고 팔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펀드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정확한 뭐 기준 같은 건 없는데 네. 제 나름대로는 순자산 기준으로는 한 예. 1,000억 원 이상 예. 그리고 거래량 기준으로는 100만 주 이상 하루에 거래되는 ETF면 예. 거래하시기 충분하다라고 예. 이제 할 수 있을 것 그런 같고요. 걸 고르면 되겠군요. 네. 수수료도 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수수료 보수, 같은 수수료 같은 경우는 것도? 뭐 예. 상품마다 많이 틀려서 음. 그거는 이제 상품별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내에만도 ETF가 한 네. 500개 가까이 되는데 너무 종류가 많아서 사실 초보자들은 이게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골라야 되고 어디서 좀 정보를 얻어야 됩니까? 뭐 일단은 요즘 뭐 유튜브나 블로거에 네.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네. 있습니다. 이게 485개를 개인이 일일이 다 찾아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 ETF라고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먼저 이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걸 먼저 보시고 예. 그렇게 보시다 보면은 관심 가는 ETF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ETF를 운용사 홈페이지나 예. 거래소 홈페이지, ETF 홈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총 보수가 얼마가 되고 어떤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고 언제 상장이 돼서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예. 그리고 일부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가 매일 공개가 되니까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관심 있었는데 2차 전지 ETF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PDF를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도 한 번씩 찾아보면서 네.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이구나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480개 넘는 500개 가까운 것들을 예. 하나하나 본인이 찾아보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예. 생각합니다. 난 또 유튜브 보고 그냥 거기서 추천하는 거 사라고 그러시는지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쭉 보다가 관심돼 가는 그쵸, 게 그쵸. 있으면 네. 그걸 그 운용사 홈페이지나 거래소 그쵸. 홈페이지나 네. 이런 데서 정보를 확실히 확인하고 자기가 이게 괜찮다고 판단이 될 때 이제 그 구매를 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초보자가 사실 네. 좀 ETF 바로 좀 고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어떤 걸 좀 적합한 ETF다. 초보자가 좀 해보기에 뭐 이렇게 좀 추천해달라 그러면 어떤 걸 좀 주로 추천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초보자들한테 뭐 어떤 종목을 딱 추천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거지만 네. 한번 좀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면 예. 최근에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우리나라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ETF 시장 하면은 제가 서두에 편리하다라고 했는데 예. 그 편리한 것들이 오히려 단점이 돼서 너무 단타로 투자하는 성향이 강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위주로 레버리지라면 이제 레버리지라면은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그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1% 오르면 그 ETF는 2% 오르고 그리고 인버스라고 하면은 시장이 1% 빠질 때 얘는 1% 오르고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예. 가고 특히나 이제 곧버스라고 해서 2배까지 반대로 되는 펀드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편리하니까 음. 내가 샀다 팔았다가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내가 펀드면은 그렇게 뭐 안 해도 텐데 ETF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강조가 되어서 예. 그런 경향이 한국 시장에 있었는데 그게 사실 어찌 보면은 2009년도에 인버스가 상장이 되었고 2010년도에 국내 레버리지가 상장이 됐는데 아시아 최초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 항상 앞서가니까 그건 또. 아시아 최초여서 그때 제 기억에 2010년도 초반 막 이럴 때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의 거래소나 운용사들이 막 찾아와요. 네.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는지. 그 네.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ETF 시장이 레버리지 인버스를 가장 빠르게 도입했고 가장 뭐 성공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작년부터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초보자들 들어가기는 약간 두렵잖아요. 막 초보자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예. 절대 추천하지 않고 이거는 매일같이 시장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하고 사실은 그런 분들도 되도록이면 ETF의 본질인 저비용의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네, 작년 말부터
작년 말에 많은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우량주 그리고 우량주 장기 투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형주 투자 이런 네. 것들로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면은 네. 초보자분들이라면 미국 S&P 500 지수에 먼저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 네.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미국의 대표 지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 미국 대표 지수 월가 지수 그럼 다우 지수, S&P 500, 나스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S&P 500을 그쵸. 예. 따라가는 그런 예. ETF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S&P 지수가 1957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뉴욕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나스닥에 있는 500개 종목을 이제 포함하는 지수예요. 네. 그래서 500개 종목에 그 투자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낮고 네. 사실 이제 나스닥 지수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수익률을 좀 낮을 수 있는데 초보 투자자들이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음. 또 하나는 나는 너무 500개면 너무 많아. 네. 이런 투자자분들은 저희가 진짜 그 세계 초우량주 네. 테크 주식 10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아, 그런 누구나 다 ETF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주식만 모아놓은 펀드가 또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박사 혹시 마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마가 마가는- MAGA.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구글, 아마존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이건 뭐 예. 이 네 종목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전 세계 언택트 시장을 비롯 언택트 뭐 관련된 그런 뭐 산업을 비롯해서 정말 그 엄청나게 큰 혁신을 하는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이 한 70% 가까이 포함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 네. 종목 외에도 어도비라든지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포함된 종목들로 10개로 포함된 다들 게 들어본 있는데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예. 테크 탑 10, 테크 미국 탑 10. 테크 탑 10이라는 ETF예요. 그래서 500개는 다 너무 많다. 내가 진짜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500개 종목만 내가 이제 갖겠다라는 분들은 미국 테크 탑 10 ETF 이런 걸로 처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네. 하고요.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많은 분들이 ETF 시장에 들어오셨는데 네.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들이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한 주라도 한번 사 보시고 이것들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ETF 시장이 어떤 건지 한번 직접 느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S&P 500 ETF랑 미국 테크탑 10 ETF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부 다 미국 쪽만 하는데 네. 그거 말고 좀 초보자들이 좀 해볼 만한 건 없어요? 꼭 미국만 해야 되나요? 뭐 국내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리면은 네. 테크탑 10하고 비슷한 음. 국내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네. ETF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탑 10 ETF라고 하는데요. 예. 네, 삼성전자, 현대차,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우량주.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ETF 시장의 트렌드가 우량주 투자에 네. 집중돼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시작해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도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은 저희 최근에 이제 차이나 전기차 네. 시장이 굉장히 이제 핫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차이나 전기차 ETF를 상장을 했는데 네. 국내 ETF 시장에서 최초로 음. 해외 주식형 ETF 순자산 1조가 넘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한 지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음. 수익률이 한 60%를 조금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거 같으면은 지금 수익률이 60% 났기 때문에 네. 60% 먹으면은 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나가세요. 거의 나가시는 분이 없고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이제 1조 원 가까운 돈이 이제 모였는데 그 돈의 한 절반 이상이 연금 계좌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장기로 보시고 투자하는 네. 거거든요. 뭐 중국이 뭐 전기차 시장에서 1위인 거는 뭐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이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 정부 정책, 정부 목표를 맞추려면은 앞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매년 거의 30% 가까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뭐 수익률이 지금도 굉장히 좋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다만 S&P 500이 가장 안전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테크탑 10 같은 테크탑 경우는 10. 네. 상위 종목에만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종목만 개별 주식 투자하듯이 좀 미국 종목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테크탑 10이고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이고 예. 그리고 이제 차이나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좀 장기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만 조금 보시면 좋겠다. 약간 아주 초보자들이 좀 들어가기는 네. 좀 네. 부담이 되겠네. 그래도 네. 뭐 그래도 너무 예. 초보자들이 너무 안정적인 것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것도 어차피 ETF도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테마 한 가지, 뭐 예. 그다음에 뭐 섹터 한 가지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하는 게 좋으니까 예, 좋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내가 개별 주식을 투자하려면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예. ETF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밸런싱 다시 뭘 균형을 맞춘다는 뜻 같은데. 네, 지수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 말로는 지수 변경인데요. 예.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인데 정기적으로 종목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비중을 바꿔주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예. 이런 절차들이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를 보면은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 네. 테슬라가 2013년 7월에 음.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한 뭐 3%좀 넘는 비중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네. 2013년에 포함된 이후에 현재까지 수익률이 2,400% 네. 났습니다. 테슬라만. 네, 테슬라만. 그래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뭐냐면은 내가 개별 주식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테슬라를 2013년이나 그 전에 내가 발굴해서 참 어렵죠. 네, 그걸 이제 투자했으면 예. 어마어마한 수익을 네. 거뒀겠지만 꼭 그러지 않았어도 예. 나스닥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편안하게 기술주다 나스닥이다. 뭐 이렇게. 혁신을 이뤄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지수에 편입되고 네. 혁신을 잃어버린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면서 내가 1, 2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이런 지수에 투자하면은 계속 종목이 알아서 좋은 종목들이 들어오고 혁신을 잃어버린 그런 종목들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예. 그 최근에 테마형 ETF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인기라는데 네네. 약간 말씀하신 뭐 차이나 전기차 이런 게 테마형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테마형 ETF는 왜 어떤 거고 왜 인기가 좀 많은 거예요? 일단은 작년에 테마형 ETF가 인기가 많았던 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영향인 것 같아요. 네. 사회가 뭐 언택트, 뭐 4차 산업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를 통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굉장히 빨라졌고 그런 바뀌는 세상에 투자하려고 보니까 기존의 뭐 산업 분류나 기존의 투자 방법으로는 그 투자를 잡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자동차 약간 애매하죠, 그렇죠? 자동차 이제 친환경 차로 바뀌는데 그냥 자동차 전반에 투자한다는 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을 테마 ETF, 테마형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투자하는 게 이제 유행이 됐고 예. 그래서 BBIG가 작년에 BBIG. 굉장히 예. 핫했죠. 예.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바뀌는 세상을 BBIG라는 약간 큰 테마 네. 하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테마 ETF 투자하는 게 코로나가 바뀐 세상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출시도 되고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또 네. 투자자들이 많이 또 사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네.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예. 미국 ETF, 뭐 중국 ETF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외 ETF란 게 사실 저 국내 운용사 하는 게 있고 아예 네. 해외 운용사들이 하는 게 있고 네.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게 괜찮을 건가요? 뭐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예. 네, 일단은 뭐 세제상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상장된 예. 나스닥 100 ETF를 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22% 양도소득세를 떼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면은 거기에 발생한 이익은 15.4% 배당 소득세를 떼는데 예. 좀 복잡하죠. 네. 네, 그리고 뭐 조금 세금이 다르군요. 일단. 예. 그리고 배당 소득세가 다른 거랑 합해서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ETF도 적용이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있는데 과거에는 세제랑 상관없이 국내에 투자하고 싶은 ETF가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해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나스닥에 투자하고 싶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에 없으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국내 운용사들의 기술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들이 국내에 이제 속속 상장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투자하기 편리함 그리고 비용 이런 걸 따지면은 국내에 상장된 ETF가 훨씬 더 편하고 손쉽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 상장된 ETF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네, 국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다만 이제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억 원을 투자하는 거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우려되시는 분들은 해외에 직접 가서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합과세가 안 되니까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상황에 맞게 네, 좀 맞습니다. 고르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편리함으로 보면은 국내에 상장된 게 훨씬 더 편리하다. 네. 해외로 나가려면은 환전도 해야 되고 환전도 또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예. 환전도 해야 되고 매매도 이제 뭐 새벽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음. 뭐 그런 이제 불편함이 그 미국 있는데 그걸 미국에 상장된 ETF 사면은 미국 미국 시장에서- 시간에 맞춰서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예. 밤새 가지고 또 예. 해야 될 물론 수도 이제 미리 있겠네요. 주문을 예. 이제 내놓고 나갈 수 있는데요. 예, 예.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에 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좀 자기 상황에 맞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고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요즘은 국내 운용사들이 음. 정말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그런 상품들을 국내에 상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더 좋은 상품들이 조만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